마당에는 큰 소리로 오는 수탉도 없었고 꼬꼬댁거리는 암탉도 없었다. 아니, 마당 자체가 없었다. 아니, 마당 자체가 없었다. 울타리를 치지 않은 자연이 바로 문턱까지 다가와 있었다. 언제부턴가 자연과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선이 놓여 있습니다. 누구라도 갈 수 있지만 결코 쉽지 않은 길. 자연으로 가는 길. 큰 눈이 내린다고 해서 앞마당을 지나 대문에 이르는 길이 막히는 것도 아니었다. 대문도 없고 앞마당도 없으니까 대문도 없고 앞마당도 없으니까 문명 세계로 통하는 길 자체가 없었다. 대문도 없고 앞마당도 없으니까 문명 세계로 통하는 길 자체가 없었다. 자연 속으로 들어간다. 이 자연과 더불어 산다는 건 어떤 삶일까요? 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맨 처음 보이는 것이 이 하늘이고 구름이고 이 산과 나무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까요? 인류가 만들어낸 숱한 문명의 도구 없이 우리는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루하루 이 살아남기 위해 이 고군분투하는 우리에게 자연은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요?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 자연은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자연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보기 위해 그곳으로 갔습니다. 나무 소리, 새 소리, 바람 소리, 무성한 초록의 숲속. 혼자 왔습니다. 이 작은 오두막집에서 오늘 혼자 지내보려 합니다. 제작진은 그저 책만 읽으면 된다 했는데요. 집 안에 들어선 순간 정말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창문 밖의 세상이 궁금해집니다. 뭘 하고 싶은지 자꾸 묻게 됩니다. 데뷔를 16살에 해서 너무 어렸을 때 바쁘게 어떻게 보면 23, 4까지 쉬지 않고 뭔가 일에 쫓겨서 살다 보니까 20대 때 좀 방황 아닌 방황을 하면서 한 6개월 정도 나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자발적인 고립이 아니면 고립된 시간을 혼자 가졌었던 것 같은데요. 좀 특별한 경험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혼자 이렇게 고립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로부터 10여 년. 한 아이의 엄마가 된 지금 다시 내가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일까? 인간은 또다시 여행을 준비했다. 인간은 세상을 천막 삼아 살았고 골짜기를 건너거나 들판을 누비거나 산마루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인간은 이제 자기가 쓰는 도구에 도구가 되어버렸다. 배가 고프면 혼자 열매를 따먹던 인간이 이제는 농부가 되었고 나무 아래서 은신처를 찾던 인간이 집의 소유자가 되었다. 우리는 이제 야영하면서 밤을 보내지 않는다. 또한 땅 위에 정착한 뒤에는 하늘을 잊어버렸다. 여행길에서 우연히 잠시 만난 자연이 아닌 스스로 선택한 삶의 터전.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자연을 만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가자. 강원도 횡성 숲속의 하루는 계절마다 깨어나는 시간이 다릅니다. 해가 뜨면 그때부터 새날이 시작되는 것이죠. 눈앞에 펼쳐진 숲의 나무들은 모두 익숙한 얼굴들입니다. 12,000여 그루에 달하는 자작나무들을 직접 심고 이만큼 크는 동안 함께했습니다. 끊임없이 일거리가 넘쳐나지만 바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생활 속도가 너무 빠르다. 왜 우리는 이렇게 바쁘게 인생을 낭비하고 살아가는 것일까? 배가 고프기도 전에 굶어 죽겠다고 작정이라도 한 듯하다. 일을 두고 말하자면 우리는 늘 일에 허덕이지만 막상 중요한 일은 하나도 없다. 우리가 각자의 내면에 말하지 않아도 존재하고 말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과 친밀한 교제를 즐기고 싶다면 우리는 침묵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상대의 목소리를 도저히 들을 수 없도록 몸이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세상에는 크게 소리를 질러도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것들이 많다. 이날 숲을 찾아온 손님이 있었습니다. 28살 젊은이는 자연 속에서 지혜를 얻고 싶었답니다. 갖고 싶은데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이 힘들게 합니다. 비워지는 시간. 저는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뭔가 마음이 복잡하다고 느껴질 때는 꼭 떠나요. 낯선 곳으로. 근데 혼자. 정신적으로도 비워지고. 왜냐하면 방해물이 없으니까 혼자 다니다 보면. 그래서 비워지는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주기에 숲이 평화로운가 봅니다. 내 집에는 의자가 3개 있다. 하나는 고독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우정을 위한 것이며 나머지 하나는 교제를 위한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 거기서는 정말 외로울 것 같아요. 특히 비나 눈이 오는 날. 특히 밤에는 사람들과 가까이 있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대답해주고 싶다. 왜 내가 외로울 거라고 생각하시죠? 당신이 던진 질문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과 가장 가까이 살고 싶어 할까요? 많은 사람? 그건 분명 아닐 겁니다. 우리 생명의 영원한 원천과 가까운 곳에 살고 싶어 하겠죠. 물가에 서 있는 버드나무가 물이 있는 방향으로 뿌리를 뻗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삶은 자연의 일부지만 보이는 것만 믿고 문명의 도구에 의존하는 우리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 두렵습니다. 내가 숲속으로 들어간 것은 인생을 의도적으로 살고 싶었기 때문이다. 즉, 인생의 본질적인 사실에만 직면해도 인생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고, 죽을 때 내가 인생을 헛산 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삶이 아닌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삶이란 매우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데이비드 소로는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도시의 삶을 버리고 외딴 숲속 월든 호숫가로 들어갑니다. 소로가 살았던 그때는 미국 전역에 이 기차가 다니기 시작하고 에디슨의 전기 발명으로 밤에 더 이상 어둡지 않게 되고 전기를 이용한 편리한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었죠. 한마디로 혁명적 전환의 시점이었습니다. 이 문명의 세계를 외면하고 이 숲속으로 들어간 소로의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어디서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숲속 오두막집에서 하루를 보내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집이 아닌 숲에 있었습니다. 이곳에선 세상 돌아가는 소식들, 사람들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저 산 너무 좋아하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진짜 혼자 와 있는 듯한 그 느낌의 물소리랑 산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진짜. 뭔가 그냥 힐링이 되는 느낌. 나무가 다 오래됐나 봐요. 키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뭔가 좀 정리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어쩌면 자연에서 산다는 건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자신과 정면으로 대면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지내는 것이 건강에 이롭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같이 있으면 금세 실증이 나고 피곤해진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고독만큼 편안한 친구를 만나보지 못했다. 우리는 대체로 방에 혼자 있을 때보다 밖에 나가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더 고독하다. 사람들 사이에서 더 고독하다는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는 정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만 살았거든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중과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늘 옆에 있었고, 근데 그때 굉장히 외로웠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거꾸로. 뭐 시끄럽고 뭐 이런 거 그때 잠깐 외로움을 잊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게 나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서 그런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는 내가 혼자 홀로 있지만 뭔가 그때 나를 알아가고 내가 단단해졌을 때 안이 내면이 채워지니까 뭔가 더 고독함은 덜 느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숲속에 있으면서 전 편안했습니다.
자연 앞에선 굳이 잘 보이려 애쓸 필요가 없으니까요. 제주 곶자왈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요거 보여? 이게 뭐야? 이끼. 그렇지, 이끼지. 비 올 때는 이게 수분을 이렇게 머금어줘, 물을. 그래서 작은 곤충들이 다 여기 와서 목마를 땐 여기서 물 좀 주세요 하면서 와. 그리고 중요한 건 또 이거 자체가 이끼가 또 썩지. 썩으면서 흙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씨앗이 날아오면 어떻게 되겠어? 날아오면. 번식을 할 수 있는 거지. 만약 이끼가 없으면 곶자왈 지대에선 안 돼. 마치 정글처럼 빽빽하게 나무와 덩굴이 들어선 곶자왈. 본래 용암지대로 식물이 성장할 수 없었던 곳에 600여 종이 넘는 생명들이 털을 잡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시작이 자연에서 가장 작은 녀석 이끼였던 것이죠. 처음부터 큰 것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연에 오면 물론 큰 것도 보이지만 그 큰 것 속에서 얼마나 많은 작은 것들이 같이 합창을 하고 같이 어울려서 그 좋은 숲을 만드는지, 그 자연에서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다, 이런 걸 아이들이 그 마음을 갖게 되면 다음에 자연을 대하는 자세면 자세,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밤 내가 부른 피리 소리가 바로 그 기억 속의 수면을 일깨워 메아리를 일으킨다. 그때의 소나무들은 나보다 더 나이를 먹은 채 아직도 이곳에 서 있다. 나무가 쓰러지면 나는 그 그루터기로 땔감을 만들어 저녁밥을 지었다. 나무가 쓰러진 자리에 새 나무가 자라나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보게 될 또 다른 풍경을 준비하고 있다. 처음에 조그마한 씨앗이 나무가 나면 옆에 또 다른 씨앗이 나서 또 자라고, 그럼 다시 그늘이 지기 전에 우선 햇빛 보기 위해서 다른 새싹이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서로 경쟁의 시대로서 같이 살아가는, 함께 이뤄내는 것이 바로 이 곶자왈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제주에서 태어나 곶자왈 곁에서 평생 살아온 이영근 씨는 숲에서 벌어지는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기쁨이 쌓여가고 그만큼 해야 할 일도 많아집니다. 몇 해 전부터 정성을 기울이는 것은 이 연못입니다. 이 연못은 그 반딧불이 유충이 살 수 있도록 여기에 그 다슬기를 기르고 이렇게 해서 그 먹이를 많이 공급하려고 만들어 놓은 그런 연못입니다. 한여름 잠시 머물다 가는 반딧불이를 위해 다슬기를 기릅니다. 생각하고 결정해서 움직였습니다. 내가 숲속으로 들어간 것은 인생을 의도적으로 살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삶이 아닌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삶이란 매우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체념하고 싶지도 않았다. I wonder should I go or should I stay? 곶자왈에서 반딧불이를 사라지게 놔둘 순 없었습니다. 그 작은 빛의 아름다움을 기억하기에 지키고 싶었습니다. A little girl alone and so shy. I had the last waltz with you. Too long
생명과 생명이 연결돼 있고 아름다움이 또 다른 아름다움을 불러오는 자연에선 그 하나가 소중합니다. 남몰된 숲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매일 아침에 고요하고 자비로운 바람 속에서 새로 생겨나는 선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미덕을 사랑하고 악덕을 미워한다는 점에서 인간 본성에 조금이나마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 그곳은 늘 봄이었고 잔잔한 서풍은 씨앗도 없이 태어난 꽃들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다. 40여 년간 은행나무를 가꾸며 살아온 유기춘 씨는 가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를 키우지만 그는 열매가 얼마나 달릴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일을 마친 덕분에 오후에는 한가해졌습니다. 나무 위에 지은 집. 여기는 그의 놀이터이자 쉼터이자 생각의 공간입니다. 애들은 이걸 좋아해요. 뭐 우리 손녀 딸들도 넷이나 있지만은 걔네들 어렸을 적에 오면은 우선 두 주먹 부러지고 뛰어 올라와서 여기 와서 노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 어른들도 애들이 자라서 어른이 된 거니까 어렸을 때 그 추억. 우리가 그 다락방 같은 데서 창문 밑으로 이렇게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조그만 틈으로 내다보고 즐거워하고 그러던 그런 시절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트리하우스를 어른들도 좋아합니다. 삶을 놀이로 여기는 아이들은 인생의 참된 법칙과 관계를 어른들보다 더 명확하게 분간해낸다. 어른들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살지도 못하면서 경험 덕분에, 즉 실패 덕분에 자기가 아이들보다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온 세상이 겨울의 한복판에 접어들면 강원도 홍천 산골에 사는 윤희자 씨는 특별한 먹을거리를 준비합니다. 벌써 20여 년. 자연의 친구들을 위한 먹이. 얘들아, 밥 먹으러 와. 이 숲에는 그녀의 초대를 알아듣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먹을 것을 나누는 건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보면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그죠? 네. 쟤네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잖아요. 벌도 없는 이곳에. 계절이 바뀌면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 새들을 기다립니다. 그들의 안부가 궁금합니다. 나는 갑자기 새들의 이웃이 된 것을 깨달았다. 내가 새를 잡아 가두어서가 아니라 새들 가까이에 우리를 짓고 거기에 나 자신을 가두었기 때문이다. 마음에 드는 작품 하나 그리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작업이 늦어지고 길을 잃어도 실망하지 않는다 합니다. 얻은 게 많기 때문입니다. 느리고 조용하게 흐르는 자연의 시간은 말해줍니다. 100가지, 1000가지 많은 일보다 소박하고 검소한 삶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인간은 자기 안에서 삶의 동기를 찾아야 한다. 정말이다. 자연의 하루는 매우 평온해서 인간의 게으름을 나무라지 않는다. 우리가 소박하고 현명하게 산다면 이 땅에서 생계를 꾸려가는 일은 고생이 아니라 오락이라고 나는 신념과 경험으로 확신한다. 진짜 이 말은 너무 좋다. 소박하고 현명하게 산다면 이 땅에서 생계를 꾸려가는 일은 오락이야. 생각만 해도 즐겁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월드는 신념과 경험으로 아주 확신하고 말할 수 있대요. 시간이 흐른다고 새벽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눈을 부시게 하는 빛은 우리에게 어둠과 같다. 시간이 흐른다고 새벽에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눈을 부시게 하는 빛은 우리에게 어둠과 같다. 시간이 흐른다고 새벽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눈을 부시게 하는 빛은 우리에게 어둠과 같다. 우리가 자지 않고 깨어있는 날에야 새벽이 찾아온다. 새벽은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다. 태양은 아침에 뜨는 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자지 않고 깨어있는 날에야 새벽이 찾아온다. 새벽은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다. 태양은 아침에 뜨는 별에 지나지 않는다.